장인남 대주교가 교황대사로 활동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새 임지인 네덜란드로 향하는 장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3년 여정으로 열리고 있는 시노드, 지난 1년간의 결과물인 한국교회 의견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수요가 늘고 있지만 수소 충전소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수소차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교황대사,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일한 한국인 교황대사, 바로 장인남 바오로 대주교입니다. 장 대주교가 교황대사로 활동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네덜란드 주재 교황대사로 임명돼 새 임지로 향하는 장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을 교황청 외교관으로 봉직해온 장인남 대주교. 그런 장 대주교지만 사제가 되어서도 교황청 외교관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교황청 외교관 학교에 들어가서는 사목자와 외교관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인 장인산 신부와 어머니, 그리고 고 정진석 추기경 등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1985년 외교관으로서 첫 발을 뗐습니다. 형 신부님 또 항상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그때 청주교구장으로 계시면서 또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지도해 주셔서, 엘살바도르와 에티오피아 등지를 거친 장 대주교는 지난 20년 동안 교황대사로서 방글라데시와 우간다 등에서 헌신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교황대사이자 라오스 교황사절로 봉직했습니다. 장 대주교가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지금까지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학살과 군의 폭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새 임지로 향하는 장 대주교의 마음은 그래서 무겁기만 합니다. 미얀마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 떠나게 되니까 앞으로 제가 없더라도 미얀마 교회를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 대주교는 지난 7월 네덜란드 주재 교황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네덜란드 주교들의 사도좌 정기 방문이 끝나는 11월에 현지로 출국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장 대주교는 보편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장 대주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세의 성장과 교황청 재정에 도움을 주는 상위 5개 국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고국을 떠나 교황청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교황대사로서 살아온 37년의 세월. 장 대주교는 주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교회에 충실한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오늘날까지 써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힘이 다하는 날까지 죽기까지 충실한 교회 일꾼으로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청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가톨릭교회 개혁을 위해 3년 여정으로 열리고 있는 시노드,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본당과 교구를 거쳐 국가 단계까지 진행됐는데요. 1년간의 결과물인 한국교회 의견서가 공개됐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핵심 내용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지난해 10월 일제히 시노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교구도 개막 미사를 봉헌하고 만남과 경청, 식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시노드라는 울타리 안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신자들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과물은 교구별 보고서를 거쳐 한국교회 종합의견서에 담겼습니다. 의견서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10가지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주제를 넘나들며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바로 성직자의 권위의식입니다. 의견서는 성직자 중심의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를 지적하며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명이라는 교회의 아름다운 덕행이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오해되는 순간 친교의 걸림돌이 된다면서 성직자들에게 평신도와 수도자의 발언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사제 중심적,
또는 독단적 결정에 따른 교회 운영도 지적하며 신자들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교회가 온전한 동반자가 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성찰도 담겼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노인과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과 이주 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의견서는 각 교구가 사회보고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서는 모든 교구가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교구에 진입한 만큼 노인이 설 자리를 찾아주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기가정과 이혼 증가로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상담 기구와 교회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신자들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례사제의 성의 없는 미사 거행과 준비되지 않은 강론이 신자들의 온전한 미사 참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서는 신앙과 전례보다는 친목을 앞세울 때가 많은 점, 남성 위주로 전례 봉사자를 임명하는 관습, 또 장애가 있는 신자들이 전례 거행에서 배제되는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많은 신자가 교회 활동보다 사회생활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 동참하더라도 복음 선포로 이어지지 않고 자기만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웃사랑의 실천과 사회와의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낙태와 자살, 안락사, 사형제도 반대, 환경보호, 평화 증진을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응답하지 못한 부분도 성찰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의견서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정치 갈등,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교회에서는 단체 간, 본당 간, 교구 간, 그리고 신자 사이에도 벽이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물리적 간극을 좁히고 교회 문화를 새롭게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결론에서 더 많이 소통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지치지 않는 평화의 증언자가 되어야 하고 생태계와 환경보전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내년 3월까지 대륙 단계에 들어가며 내년 10월과 내후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노드 본회의가 열립니다. 한국교회 종합의견서 전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고유가와 기후위기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수소차 수요도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수소 충전소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장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내에 위치한 서소문 수소충전소. 흔히 사대문안이라 부르는 서울 도심 내에선 처음으로 문을 연 수소충전소입니다. 연료 충전 문제로 고생했던 수소차 운전자들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서울 중심지에 있어서 실제는 그간은 중심지 사람들은 좀 충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갔었는데 현재 서울대에 등록된 수소차는 지난 9월 기준으로 3,000대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수소 충전소는 이번에 문을 연 서소문 충전소를 포함해 9곳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26,000대에 달하는 수소차가 달리고 있지만 충전기는 196기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소차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기후위기와 고물가 등으로 수소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충전소 부족으로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걸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게 어려운 게 단점이죠. 지구 온난화 이런데 제가 일조하고 있다 방지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또 샀고요. 충전하러 갔더니 한 2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씩만 해도 200분이니까 3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정부는 지난해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 계획을 내놓고 20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곳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더불어 올해까지 전국의 충전소를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합니다.
수소 충전소 확충에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시설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수소 충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소의 위험도가 타 에너지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수소가 타 에너지원에 비교해서 결코 더 위험하지 않다라는 숫자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까지 이르기에는 너무 가볍고 빨리 확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화재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류의 가스이기 때문입니다. 수소차의 경제성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곳당 수십억에 달하는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 등을 이유로 전기차 보급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내년 수소 충전소 설치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하는 등 상대적으로 구축이 용이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수소차 분야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우리 수소차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수소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국내에서의 확산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로 인한 생물들의 멸종을 우려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죠. 멸종반란 가톨릭이 오는 29일 거리미사를 봉헌합니다. 멸종반란 가톨릭 거리미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봉헌됩니다. 미사는 의정부교구 제1지구장 원동일 신부가 주례하며 대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항의와 중단을 지향으로 봉헌됩니다. 앞서 멸종반란 가톨릭은 지난달 서울 동대문 두산그룹 본사 앞에서 거리미사를 봉헌하고 탐욕과 착취로 사라지는 생물들을 애도했습니다. 멸종반란은 2019년 기후와 생태위기에 맞서 영국에서 시작된 시민 공동체입니다. 이 가운데 멸종반란 가톨릭은 멸종반란의 위기의식에 공감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가톨릭 기후행동 회원들과 사제, 신학생, 일반 시민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